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시가 올해도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각종 지원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급성장하고 있는 부산 지역 스타트업들이 점차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신생 기업들이 기업 가치 1조 원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인력 수급 등 후속 지원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해 일자리 기획보도 두 번째, 류재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년 전 창업에 성공한 온라인 농산물 직거래 업체 리테일영입니다. 농산물 시장에서 그날 경매한 신선한 식자재를 식당에서 직접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푸드팡 앱을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3명으로 시작한 이 업체는 지금 규모가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연계해서 사업화까지 지원 사업은 아닌데 사업화까지 해서 부산시 각 부처를 연결해서 그 부처에서 이 과제를 실제로 상용할 수 있도록 연결도 해주시고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한 인테리어 디자인과 설계를 콘셉트로 하는 이 업체는 지난해 1인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6천만 원 수준이던 매출이 1년 사이 11억 원, 20배가량 급성장했습니다. 재무, 회계, 그리고 특허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대표들이 굉장히 많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영 지원에 대한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부산의 지난해 청년 고용률은 44.6%로 서울과 인천에 이어 7개 대도시 가운데 세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부산에서 만 39세 이하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1,013개가 창업해 청년 고용률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전국에서 처음 센텀시티와 서면 문현, 대연 용당 등 6곳에 창업 촉진 지구를 만들어 투자자와 창업 기업을 유치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청년 창업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창업 지원 주택 건립과 부산 국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청년 창업을 위한 다양한 기회들이 열려 있어 청년 창업 생태계는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벤처캐피탈 통해서 한 10억 내외 정도의 투자를 받는다면 이제는 50억, 100억 정도의 투자가 있어야 창업기업이 우리 부산에도 소위 말하면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하지만 매달 평균 150곳의 청년 스타트업이 폐업하고 있는 점은 우려되는 상황. 창업 유도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와 고용 창출의 선순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스텝이에요. 사실 부산광역시에서 유니콘이 아직까지 탄생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투자 유치 부분이 안 돼서거든요.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한때 부산의 주력 산업이었고 현재 재도약하고 있는 부산 신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아직까지는 건재합니다. 세계 유명 아웃도어 신발 브랜드들의 본사가 위치해 있는 미국 콜로라도주의 대학생들이 신발 디자인을 배우겠다며 부산을 찾았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할리우드 유명 영화 캐릭터를 신발 디자인에 응용하는 수업이 한창입니다. 수강생들은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는 미국 덴버 주립대와 동아대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입니다. It's interesting combining very detailed textile work with injection molding and different types of soles. There's such a variety of materials to work from these days, so seeing the way that these shoes companies are actually implementing these things, I think will be useful for me in the future. 수업은 디자인 실습뿐 아니라 부산의 유망 신발 기업, 첨단 신발 융합 허브센터 제조라인 방문 등 닷새간의 일정으로 짜여졌습니다. 덴버 주립대가 위치한 미 콜로라도주는 세계 유명 아웃도어, 신발 브랜드들의 본사가 위치해 관련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많은 곳으로 재미교포 출신의 대학 학과장이 학생 현장 교육의 최적지로 부산을 선택한 겁니다. 특히 신발 같은 경우는 한국이 확실히 뛰어나 있는 게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한국 제품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콜로라도에 있는 많은 신발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가방, 아웃도어 관련 업체들을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항상 한국, 특히 부산에 있는 업체들하고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미국 대학과 이번 교육을 공동 주관한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는 미국 학생들의 짧은 방문이 장기적으로는 부산 신발 산업의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견학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또 받아서 향후에 신발 디자이너로서 성장하게 되면은 부산 신발 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 현황을 또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바이어로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신발 산업을 배우겠다며 부산을 찾은 미국 대학생들. 신발산업진흥센터는 미국 외에도 유럽과 동남아시아 등의 대학과 관련 업계에서도 부산의 신발 산업을 배우겠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부산시가 발표한 도시균형발전 기본 계획을 살펴보면 10년 동안 25조 원을 투입하는데요. 이 중에 절반 이상이 민간 자본으로 조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투자 유치를 못하면 이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지역 양극화, 경제 양극화와 같은 불균형 해소가 민간 자본에 달려 있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고시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은 부산을 6개 권역으로 쪼개 경제와 문화, 생활 여건 등에 걸쳐 불균형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동서 불균형 정도가 크게 나아지지 않았는데 특히 소득 불균형 정도가 심했습니다. 해운대구의 월 소득 500만 원 이상 세대수 비율은 동구의 5배가 넘었고 반대로 동구의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세대수 비율은 해운대구의 2배 가까이 됐습니다. 1인당 병상수와 공연시설 등 생활 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10년 장기 계획을 143개 사업으로 정리한 게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입니다. 전체 예산 24조 5,900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20%가량이 SOC, 도시기반 사업입니다. SOC 사업을 도시균형발전 사업의 중점 사업으로 갖고 있는 이유는 이제 이 서부산과 동부산의 접근성 또 원도심의 쇠퇴의 원인이 이제 이런 단절에서 왔었기 때문에 25조 원에 육박하는 전체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인데 부산시는 SOC 사업의 88%,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민간 자본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민간 자본 없이는 애써 마련한 이 장기 계획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인프라에 대해서는 재정 사업으로 하면서 이제 민자를 유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적게 주는 방식의 협상을 통해서 민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민간 자본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부산시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투입될 시 자체 예산은 5,700억 원입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내전으로 폐허가 된 남수단에서 교육과 의료 봉사에 일생을 바친 고 이태석 신부의 기념관이 선종 10주기인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이태석 신부의 가족과 기념식 참석자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의 정신이 널리 퍼지기를 기원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2001년 12월 아프리카 남수단 톤지에 선교 사제로 부임한 고 이태석 신부. 오랜 내전으로 폐허가 된 지역은 이미 희망을 잃은 비극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의과대를 졸업하고 종교인이 된 이 신부는 병원을 세우고 하루 300명씩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치료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에게 총과 칼 대신 악기 다루는 법을 알려줬던 이 신부. 2010년 48살의 나이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날 때도 톤지를 걱정했습니다. 그가 남긴 나눔의 정신이 그가 살아온 부산 생가 앞에 세워진 기념관에 담겼습니다. 이태석 신부의 생전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형들이 전시됐고 봉사 당시 쓰였던 의복, 청진기 등 유품 60여 점이 놓여 있습니다. 도서 백지가 한국에도 많은데 왜 거기 가느냐. 나눔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를 희생을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동생도 참 마음 행복했을 겁니다. 건물 1층에 들어선 카페는 소외계층 어린이와 청년들의 무료 급식, 그리고 자립을 지원하는 장소로 쓰입니다. 청소년 영화제, 음악회 등을 열고 섬김과 기쁨, 나눔의 가치를 널리 뿌리는 출발점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이곳을 시작해서 가깝게는 부산, 그다음 전국, 전 세계에 이태석 신부님의 참 사랑의 정신이 널리 퍼지는 곳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념관 앞에 자리했던 이태석 신부 생가가 2014년 10월 복원된 데 이어 3년 전 생가 앞에는 지역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수공예품점이 세워졌습니다. 올해 7월에는 기념관 주변에 이른바 톤즈 문화공원도 조성돼 이태석 신부의 정신이 곳곳에 담길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공포의 내리막길로 불리는 백양터널 인근 신모라 교차로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형 레미콘이 교각을 들이받아 6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부산 사상구의 신모라 교차로입니다. 오른쪽 경사로 이쪽에서 거대한 레미콘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내려옵니다. 도로를 지나는 차 사이로 아슬아슬 지나더니 곧이어 쾅하는 소리가 납니다. 레미콘이 교각을 들이받았고 운전을 하던 62살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가까스로 사고를 면한 한 목격자는 레미콘 운전자 A씨가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 교각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밝혔습니다. 덕분에 자신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점에서 핸들이 살짝 꺾였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안 받게 하시려고. 저도 급 브레이크 밟는 찰나 5분도 저 이제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이제 크락션을 올리셨어요. 그분도. 경찰은 내리막길을 달리던 레미콘이 속도를 줄이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가수와 함께 정밀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브레이크 등을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상태고 차가 내려오면서 뭐 속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속도가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고 그대로 쭉 내려가고 교각을 쿵 받아요. 부산 백양터널에서 신모라 교차로까지 이어지는 1km 정도의 구간은 공포의 내리막길로 불립니다. 경사도 17%의 급경사 내리막길이다 보니 지난 5년 동안 27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만 8번입니다. 때문에 긴급 제동시설과 충격 흡수대 등이 설치됐지만 보다 근본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가덕대교에서 송정 IC 고가도로 건설 사업을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동안 실시될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산의 남북을 잇는 가덕대교와 송정 IC 2.6km 구간에 4차로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이 사업의 총 예산은 1,361억 원으로 부산시는 개발에 따른 통행량의 증가와 녹산공단 상습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시가 노후 경유차 3,000대에 대한 조기 폐차 보조금 48억 원을 지원합니다. 부산시에 1년 이상 등록돼 있고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며 중고차 성능 검사 결과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 대상입니다. 폐차 후 1톤 LPG 트럭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내일부터 31일까지 등기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자동차 등록증 사본과 신분증을 첨부해 부산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산 경제살리기 시민연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최근에 르노 삼성차 사태를 두고 볼 수 없다며 르노 삼성차 노사와 부산시 시민이 함께하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성명에서 르노 삼성차는 전국 100대 기업에 포함된 유일한 부산 기업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부산 시민이 유치한 기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연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르노 삼성차의 발전을 위해 르노 삼성차 노사 대표와 부산시 의회, 상위 부품업체 등으로 구성된 르노 삼성차 발전 부산 시민회의를 구성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남구 갑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정훈 의원이 오는 4월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당의 환골탈태가 필요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불출마를 알렸습니다.